혹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아마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공 법칙은 다 잊어버리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일본의 좀 독특한 비즈니스 컨설턴트죠. 간다 마사노리의 아주 그냥 도발적인 성공 법칙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간다 마사노리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결한 이상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 훨씬 더 어두운 곳에서 거기서부터 진짜 성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겠지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간다 마사노리는 바로 이런 착한 생각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딱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물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성공의 악한 엔진. 과연 세계 최고들을 움직이는 건 뭘까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대체 그 진짜 엔진이 뭐냐는 거죠. 그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수천 명의 성공한 사업가들을 움직인 진짜 힘은 놀랍게도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질투심, 나 좀 봐줘 하는 허영심, 두고 봐라 하는 복수심 같은 거요. 우리가 보통은 좀 숨겨야 한다고 배우는 그런 날것의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감정들이 성공이란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가장 강력한 초기 연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의 첫 번째 원칙을 한번 보시죠. 반 목표를 찾아라. 이건데요. 우리가 보통 듣는 조언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통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 열정을 따라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간다 마사노리는 우리 대부분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고 딱 잘라 말해요. 그거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난 이건 진짜 싫어. 이건 절대 안 해. 하는 것들부터 목록으로 쫙 적어보는 거죠. 우리 삶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걷어내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그리려면 엄지손가락 자체보다 그 주변의 빈 공간을 먼저 그려야 한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와닿지 않나요? 이것처럼 내가 절대 용납 못하는 것들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면 그 안쪽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의 모습이 저절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그래서 뭘 원하는지가 좀 명확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 관문은 뭘까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 즉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나 자신의 한계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간다 마사노리 본인조차도요. 아무리 그래도 농부가 어떻게 대기업 임원보다 돈을 더 벌겠어.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할 수입을 너무나 당연하게 벌고 있는 체리 농부를 직접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이 그냥 와장창 깨져버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는요. 이건 불가능해 라고 믿는 목표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이룬 사람을 찾아서 거봐, 가능하잖아 하는 증거를 뇌한테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나서야 우리도 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비행기를 만든 것처럼요. 일종의 개념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 바로 이 타임머신 기법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가장 큰 목표를 이미 달성한 미래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한 미래의 나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럼 미래의 내가 차근차근 그 방법을 알려주겠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머리로 짜내는 계획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찾아낸 완벽한 로드맵을 손에 쥐고 말이죠. 네, 좋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 뇌 해킹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여정의 속도를 확 높여줄 몇 가지 특별한 도구들을 알아봐야겠죠? 돈과 정보를 다루는 법. 그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혹시 모르게 좀 죄책감 같은 거 없으신가요? 간다 마사노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성공하려면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돈에 대한 죄책감부터 없애야 한다고요. 오히려 돈을 아주 애지중지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42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와 같다. 계단으로 안 가고 엘리베이터 탔다고 죄책감 느끼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정말 그렇죠? 돈을
그냥 편리한 도구로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폐를 다리미로 빳빳하게 펴고 그 디자인을 감상하면서 돈을 소중히 여기라고까지 해요. 돈이 주는 그 풍요로운 느낌 자체를 온전히 즐기라는 거죠. 자, 다음 덕은 지식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출퇴근길이 바로 당신의 대학이다. 간다 마사노리는 오디오북 같은 걸로 학습하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매일 그냥 버려지는 출퇴근 시간 있잖아요. 그 죽은 시간을 가장 강력한 공부 시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던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성공의 어두운 면입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아주 동요한 경고를 하나 하는데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워진다. 이 말처럼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면요, 그 뒤에는 반드시 그 성공의 크기만큼이나 큰 그림자,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위기가 꼭 내가 가장 신경 쓰지 못했던 약한 부분, 예를 들면 가족관계나 건강 같은 곳에서 빵 하고 터진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일본의 팝 슈퍼스타였던 아모로 나미에는 최전성기에 어머니가 비극적인 일을 당했고, 록의 전설 야자와 에이키치는 거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법칙을 말한 간다 마사노리 본인조차 꿈에 그리던 집을 사고 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가족 갈등을 겪었다고 하죠. 성공의 정점에서 찾아오는 이 시련의 패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어쩌면 성공의 진짜 목표는 저 꼭대기에 깃발을 꽂는 생이 자체가 아니라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성장하는 나라는 사람을 즐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의 산 정상은 다음 산의 시작점일 뿐이니까요.